난독 극복기, 운명을 보는 기술. 네 번째, 균형을 맞춰야 운이 트인다. 지나침과 모자람 모두 흉하다. 중용, 균형을 잃으면 운이 트이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배가 고프면 먹는다. 끼니 때라면 밥을 먹고 아직 밥 먹을 때가 아니라면 간식을 먹는다. 배고픈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신체 욕구에 자연스럽게 응하는 것이다. 맛이 있든 없든 일단 배를 채워 배고픔을 잊게 되면 식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족감이 차오른다.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먹거나 평소보다 많이 먹어 배가 빵빵해지면 오히려 불쾌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배가 적당히 불러 만족스러운 상태가 될 때까지 몸을 움직이거나 산책을 해서 균형을 맞추려 한다. 만족을 위해서는 적당한 포만감이 필요하다. 포만감은 배고픔, 굶주림, 목마름 같은 결핍이나 과잉이 없는 상태다. 둘 중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균형이 깨져 초조하거나 답답하고 기분도 나빠진다. 신체는 적당한 포만감, 즉 균형을 유지하는 조절 기능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것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음과 양의 조화다. 곧 중화다. 아주 배가 고픈 상태인 음도 편하지 않고 배가 불러 불쾌감마저 드는 양이라는 상태도 불편하기에 중화되어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를 찾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모두 음과 양으로 상태를 나눌 수 있고 오행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늘거나 어둡고 들어가 있고 차가운 것은 음이고 굵거나 밝고 튀어나와 있고 따뜻한 것은 양이다. 이렇게 음양과 오행의 균형과 조화를 근본 원리로 하는 학문이 사주학이다. 사주팔자란 말 그대로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다. 태어난 생년, 생월, 생일, 생시의 4가지 기둥이라는 큰 틀이 한 사람의 운명의 빈부귀천을 결정한다고 해서 사주이고 각 기둥의 틀이 글자 2개씩 이루어져 있어 전체를 합쳐 8개의 글자가 되므로 이를 팔자라고 한다. 팔자는 각각 오행 중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오행이란 우주 물질을 구성하는 5가지의 요소인 목, 화, 토, 금, 수를 가리킨다. 순서대로 나무, 불, 흙, 바위, 물을 의미한다. 오행을 나타내는 환경 요소 오행, 목, 화, 토, 금, 수. 월, 일은 없네. 그러니까 목은 동쪽, 화는 남쪽, 남쪽에 있어요 불이. 목은 동쪽, 토는 중앙, 금은 서쪽, 수는 북쪽. 물이 아래서 흐르듯이. 목이 동쪽, 금은 서쪽. 금이 왜 서쪽일까? 서쪽.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서쪽. 태양이 뜨는 내 쪽으로 식물들이 있을 거니까. 동쪽 목은 청색, 녹색. 자연 환경으로는 봄, 나무가 우거진 숲. 자재 또는 소품은 나무겠지. 화는 남쪽. 불이니까 붉은색, 분홍색. 자연 환경은 여름, 볕이 잘 드는 곳 또는 산. 벽난로 같은 거. 토는 중앙, 노란색 계열. 대지, 마을, 마당이나 흙이 많다. 금은 서쪽, 차가워지니까. 흰색, 가을, 바위가 많은 산, 대리석. 수는 북쪽, 검정색,
검정. 겨울 강이나 하천이 인접한 곳. 수족관 어항. 왜 검은색일까? 다시 다 이어서 오행은 방위나 색깔, 계절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나무인 목은 동쪽과 청색 또는 녹색, 봄을 의미한다. 불인 화는 남쪽과 붉은색, 여름을 뜻하고 흑인 토는 중앙, 노란색 계열을 말하며 바위인 금은 서쪽, 흰색과 가을을 의미한다. 물인 수는 북쪽으로 검은색과 겨울을 표현한다. 이 오행은 음과 양이 만나서 음의 목, 양의 목, 음의 화, 양의 화, 음의 토, 양의 토, 음의 금, 양의 금, 음의 수, 양의 수 이렇게 10개로 나뉜다. 그리고 10개의 오행이 팔자라는 글자에 하나씩 10개 오행이 팔자라는 글자에 하나씩 들어가게 된다. 이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오행인데 이것이 태어난 날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 예시를 통해 팔자의 구성을 살펴보자. 어떤 사람의 사주팔자가 그림과 같다면 자기 자신의 자리는 토가 된다. 이외에 목이 한 개, 불이 한 개, 그런 거나 보네. 이렇게 한 개, 화가 한 개, 수가 2개, 토가 3개다. 자기 자신의 토와 합해서 도합 8개의 오행이 생기는 것이다. 이게 팔자의 예시. 기둥 4개가 있고 생시, 태어난 거, 태어난 날, 태어난 월, 태어난 연, 시간의 기둥, 시주, 목, 토, 일주, 날짜의 기둥, 자기 자신, 달의 기둥, 월주, 연의 기둥, 연주, 이렇게 화, 토, 수, 토. 이 사람의 팔자 구성은 토라는 오행에 쏠려 있다. 토가 맞네. 화도 결국 토를 도와주는 오행이므로 토의 기운이 아주 강해지는 모양새가 된다. 그리고 오행 중 금의 기운은 없다. 어떤 사주든 이런 식으로 오행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쉽다. 하나의 오행이 강하면 극단적인 배고픔이나 기분 언짢은 배부름처럼 한쪽으로 치우쳐 좋지 않은 법이다. 이럴 때는 중화가 되어야 한다. 중화가 잘 되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운이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 어느 정도 갈증이 해소되었다면 이는 중화가 된 것이고 운이 좋아진 것이다. 체력이 떨어져 단 음식이 땡기는 사람이 초콜릿 한 조각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초조했던 마음이 안정된다. 이제 살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몸이 지쳐 단 음식이 필요한 사람이 초콜릿을 먹게 되어 안정 상태로 중화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준 초콜릿은 그에게 좋은 운으로 작용한 것이다. 식욕이 넘쳐 과식을 해서 배가 더부룩하면 이는 너무 많이 먹은 상태, 즉 지나친 양의 기운이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소화가 되고 가벼운 산책으로 배가 꺼지면서 편안해졌다면 이는 중화가 된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준 시간과 산책은 이 사람에게 좋은 운을 가져다 준 셈이다. 사주에도 균형이 중요하다. 현재 자신의 오행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으면 눌러주어 힘을 약하게 만들거나 기운을 빼서 중화시켜야 좋은데 이렇게 균형을 만들어주는 오행이 들어오는 시기를 가리켜 운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화가 되는 시점이네.
반대로 자신이 타고난 오행의 기운이 약하다면 배고픈 상태가 되는 것으로 운에서 자신의 오행을 도와주려는 즉 생하는 운이 들어와야 좋다. 앞의 예시에서는 토의 기운이 너무 강하여 목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눌러줘야 한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극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땅의 입장에서는 나무에게 극을 당하는 것이다. 토의 기운을 눌러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이라는 오행이 충분하면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주에는 나무, 목이 하나 있네. 나무와 물이 절실히 필요하고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이나 매년 바뀌는 세운에서 나무와 물이 들어오면 일이 잘 풀리거나 큰 돈을 만지게 되거나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운이 없다는 뜻은 몇 끼나 먹지 못해서 배가 아주 고픈 음이라는 사람에게 물도 한 모금 주지 않고 죽도 밥도 그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게 해서 그 사람이 중화되지 못하고 더 극한 음으로 가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또 이미 터질 것 같이 배가 부른 상태의 양이라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주면서 억지로 먹인다 하면 더부룩한 배는 점점 더 빵빵해지면서 불쾌하고 답답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견디기 어려운 이런 상태 또한 운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이 트인다는 말은 균형이 맞는다는 의미다. 겨울에 태어난 불을 생각해 보자. 안 그래도 겨울이라서 춥기만 한데 주변에 땔감으로 쓸 나무도 없고 의지할 불도 없다면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을 것이다. 이럴 때는 운에서 나무와 불이 들어와야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사주가 한두 개의 오행에 쏠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체 오행의 균형이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맞춰야 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사주의 균형은 음양 오행의 조화를 말하며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일에 똑같이 적용된다.